자, 우리 동시효과 한번 봐볼까요? 네, 동시효과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0.9% 상승 출발, 코스닥은 0.8% 상승 출발 예상이 되고 있고, 한숨 돌렸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까지도 장 초반에 이제 신용 반대 매매 물량이 좀 나올 수 있다 보니 좀 상승 탄력이 조금 약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이제 7분 남았는데 한숨 뭐 돌렸고 오늘 이제 지금 코스피가 한 2470 출발 예상이 되는데 심리적으로도 또 기술적으로도 2500을 강하게 돌파하고 안착해주는 모습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지금 움직임은 어떨까요? 예상각요? 네, 한번 봐볼게요. 일단 반도체 여기가 일단 움직여줘야. 네, 삼성전자 0.8% 상승 출발 예상이 되고 있고요. SK 한번 하이닉스 네, 1.3% 출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게 중요한 흐름이요. 어제 보면은 한번 3개 종목 잠깐만 빠르게 봐볼게요. 네. 네, 삼성전자 보면은 이렇게 분 차트를 봐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10분 차트인데 제가 화요일 날에도 좀 말씀드린 부분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좀 매수하게 오늘까지 뭐 매수하게 된다면은 이렇게 오전에 사지 마시고 3시에도 사지 마시고 3시 10분 이후에 사십시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어제 삼성전자를 보면요. 일단 이렇게 한 3시 이후에 검은색이 설정 체험 스타일 노란색 해갖고 그래서 여기 반등 3시부터 이제 좀 반등이 나왔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여기 이제 하이닉스죠. 예, 요거는 하이닉스. 저거를 무색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요게 체험 이제 노란색으로 해야 어제는 노란색이었는데 이게 사용자색을 빈색으로 해. 아래 하얀색으로. 네네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여기 하이닉스인데 삼성전자도 3시 이후에 반등이 나왔거든요. 여기 봐보시면. 지금 보시는 차트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도 약간이지만 3시 이후, 3시 10분 이후에 좀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 SK 하이닉스가 상당히 강했다. 그래서 어제 일봉을 보면은 SK 하이닉스가 아래 꼬리를 길게 달았거든요. 그래서 요날 화요일 양봉의 거의 센터까지는 갖다 놓는 모습이 나왔고 그리고 어제 엔터 쪽에서 하이브가 조금 하락폭이 컸었는데 그래도 엔터 쪽에서 많은 분들도 말씀하시지만 저도 이제 말씀드렸던 JYP 엔터가 유일하게 이제 캔들상 양봉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또 분 차트를 보면은 이렇게 뭐 강한 모습은 아니었지만 계속 그래도 견조한 모습을 보이면서 양봉으로 마감했고 그래서 장 후반의 분위기가 뭔가 좀 미국 증시가 뭔가 조금이라도 괜찮으면은 그런 기대감도 삼성전자 특히 SK 하이닉스랑 JYP 엔터에서는 조금 이제 분 차트 흐름상 그런 모습도 좀 볼 수 있었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는 어제 하루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나스닥은 2.6% 상승을 했고요. 연준의 0.75, 그러니까 75bp의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미국 시장은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까지는 오늘 내일 이제 또 해석을 어떻게 하면서 반응을 할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시점 그렇다면 일단 뭔가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갈 수 있는 우리 한국 시장 그런 시장 상황이 됐다라고 보시나요? 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내일이 이제 금요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장중 나스닥 선물 흐름도 중요할 텐데 장중 선물. 근데 오늘 조금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는 2%대 상대적으로 상승하더라도 불확실성 해소되더라도 조금 상승폭이 좀 컸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 시장 열린다고 하면 뭐 상승하더라도 상승할 수는 있지만 또 2% 상승할까? 라고 생각하면은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증시 미국 증시보다 상대적으로 조금 뭐 주춤할 수는 있지만 오늘 내일 해서
그 안정을 찾아가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싶고 결국에는 종목이다 보니까 조금만 이렇게 안정을 찾는 모습만 나와주더라도 종목은 또 빠르게 2600이 지킬 때 업종별 섹터별로 순환매가 나왔듯이 그런 순환매가 나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만약에 오늘 매수한다 해도 아까 어제처럼 뭐 3시 이후에 사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오늘은 3시 이후는 아닌 것 같고요. 오늘 종목마다는 좀 다르겠지만 오전 중에 좀 안정을 찾는 모습만 보여주더라도 뭐 오후 한두 시쯤? 네, 오늘은 이제 조금 반등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3시 이후까지는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일단 오전장 보고 오후에 뭐 여유 갖고 매수하실 분들은 매수하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투자 마인드상 중요한 거를 짧게 말씀드리면은 제가 지금 갖고 온 게, 이게 철학자 니체가요,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투자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니, 그러면 이걸 한번 바꿔볼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 투자를 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참 지금 힘든 분 많고 주식하는 사람 힘들지 않은 사람이 사실상 없죠. 뭐 저도 그렇고 그래서 항상 어제와 다른 오늘의 또 태양이 뜨기 때문에 오늘도 힘내시면 좋겠다. 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제 살 걸 조금이라도 살 걸 장 막판에 그리고 어제 팔 걸 이런 감정에서 벗어나는 게 또 중요한 것 같고요. 또 어제가 진짜 바닥이야 라고 생각해서 뭐 장 막판에라도 좀 사신 분이 계실 수 있는데 그러면 또 그분은 또 기분이 좋겠죠. 그러나 그런 들뜬 마음에서도 자유로워지는 게 어느 때보다 좀 중요하지 않나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네, 1분 남았네요. 네, 이제 뭐 1분? 거의 그쵸. 한 몇십 초 남았는데 한번 어제 좋았던 섹터들, 뭐 특징적인 섹터들이 있다고 하면은 좀 한번 봐보죠. 먼저 하이브 한번 볼까요? 하이브 네네네, 그쵸. 어제 25% 폭락을 해가지고 네네. 오늘 시장에서 어떤 반응이 나올까? 그리고 이제 시작하면 또 바로 보겠지만, 어제 또 장 끝나고 우주발사, 누리호도 그 연기가 시간에서도 지금 뭐 하한가 간 종목도 있거든요. AP 위성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쪽 종목도 좀 봐보겠고요. 네, 일단, 네, 현재가. 시작이 됐네요. 네. 그래서 하이브 보면은 그래도 어제 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25% 전후에서 마감을 해줬는데 오늘 2% 상승 출발 예상이 상승 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기 우주 쪽 여기 보시면은 한국항공우주가 3%,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3% 출발했고 상승으로? 아니 하락이요. 하락으로? 네,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AP 위성 어제 6시 장 마감 동시호가에서 한가 갔었는데 그런 영향이 좀 AP 위성은 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도 좀 대표적인 종목들이 좀 하락하고 있고 그래도 뭐 모든 종목이 함께 약한 모습은 아니다. 이런 거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야, 근데 인텔리안 테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사실 여러 날 급락을 했었는데 오늘은 뭐 반등을 하는 모습이네요. 네. 참 인텔리안 테크 보면은 차트가 이거 참 그 우주항공 쪽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그 탑픽 주식 중에 하나였는데. 네, 회사 참 좋았는데 이게 기술적으로도 참 중요한 게요. 아무리 성장주 뭐 회사 좋다고는 하더라도 여기 보시면요.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여기 보시면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전고점에서 여기 전고점이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비슷한 가격권입니다. 그러니까 전고점을 돌파하냐 못하냐의 갈림길에 있는 상황에서 가끔은요. 전고점 돌파하려다가 돌파했다가 이렇게 무너지는 종목군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조금 애매한 상황에서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좀 가격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수급적으로도 좀 꼬였던 것을 알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수급 보면은 외국인과 기관은 코스피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에서 소폭이지만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고요. 개인만이 양시장에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1.4% 상승하고 있고요.
코스닥 1.9% 상승하면서 뭔가 좀 미국 증시와 뭐 키높이식의 그런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보시면은 참 다르네요. 어제 하락 종목 수가 2,300여 개에 가까웠는데 지금 현재요. 장 시작하고 2, 3분밖에 안 됐는데 상승 종목이 2,250개. 굉장히 다른 거죠. 그래서 참 오늘 목요일 이번 주 들어서 아침부터 2,000개 이상의 상승하는 흐름 나오고 있어서 지금 많은 종목도 살펴보겠지만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종목이 상승하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현재 그 수급 동향 뭐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외인은 오늘도 팔고 있네요. 근데 개인이 사주고 있고 기관도 좀 팔고 있고 뭐 크진 않지만 아직은. 네, 그래서 지금 업종 여기 네, 흐름을 좀 봐보면요. 어제도 봤었는데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어떻죠? 흐름이 비슷비슷합니다. 1.5% 그렇죠? 네, 지금 코스피고요. 음식료 좀 봐볼까요? 어제도 아침에 빠르게 봤는데, 은근히 좀 상대적으로 강해서 오리온이 있었거든요. 음식료 좀 딱 클릭해 보니까, 네, 오리온, 네, 0.9% 네, 상승하고 있고요. 오늘은 음식료 업종에서 시가총액 비중 한 2.6% 차지하는 삼양식품이 4%. SPC 삼립이 3% 상승하는데 요 SPC 삼립을 한번 잠깐 봐볼게요. 뭐냐면은 SPC 삼립인데요. 시가총액 6,200억인 회사입니다. 200억인 회사인데 제가 좀 뭘 좀 보려고 하냐면요. SPC 삼립은 1분기 실적도 좋았고요. 2분기 실적도 좀 포켓몬빵으로 인해서 조금 뭐 기대 이상의 실적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레포트도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게 올해 특히 2, 3월 달에 상승이 컸죠. 2, 3월 달에 상승이 이렇게 컸었는데 그 아래를 보니까 파랑색의 외국인, 빨강색의 기관이 1월 말부터 이처럼 함께 외국인과 기관이 손에 손잡고 함께 쌍끌이 매수를 했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5월 들어서 좀 매도가 나오고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상승할 때 대규모 매수한 것만큼은 매도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주가는 완전 전저점까지 빠졌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할 때 산 것만큼 다 매도한 거 아니어서 외국인과 기관이 조금만 매수해줘도 또 바닥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음식료 업종에서 오리온 다음으로 좀 본다면은 많이 빠지고 상승할 때 많이 기관 외국인이 들어왔었던 SPC 삼립도 함께 조금 뭐 수급이나 흐름들 살펴보시면 어떨까 이런 말씀 드려봤고요. 그리고 또 업종 좀 다른 좀 업종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섬유의복에서 FNF, 신원 등 좀 상승하고 있고요. 그리고 2% 의약품. 오늘 제가 좀 바이오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셀티론 헬스케어가요. 시가총액 2위죠. 한번 지금 봐볼까요? 지수 종목에서. 코스닥 2위. 네, 코스닥 2위입니다. 1.3% 상승을 하고 있는데 최근 수급을 봐볼게요. 네, 거래량 아래를 보시면요. 이처럼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바닥에서 주가가 많이 상승한 건 아니지만 뭐죠? 개인만 팔고 있구나. 외국인과 기관 함께 사고 있구나.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잠시 후에 바이오 일정, 학회 6월 초에도 끝났고 오늘 끝나는 것도 있고 9월 달, 11월 달 바이오 일정 있거든요. 그거 잠시 후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시가총액 큰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바닥을 잡아가려고 한다면 조금 바이오 종목 너무 많고 실적도 정말 다르고 모멘텀도 다르고 일정이 있어도 지연될 수도 있지만 좀 그쪽 큰 종목이 좀 흐름이 좋으면 다른 종목으로도 순환매 나타날 수 있게 그런 것도 좀 살펴볼 수 있겠고 기계 쪽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한원 시스템 이쪽 기계 쪽 흐름이 여러 가지가 좋네요. 현대건설기계, 한국카본 XTX 엔진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또 원전과 관련돼서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뭐냐면은 여기가 원전이에요. 지금 BHI만 2.7% 하락하고 G2 파워는 태양광과도 연관되기
때문에 조금 약간 개별스럽긴 해요. 근데 G2 파워 어제 시간에서도 강했는데 오늘 G2 파워 네, 오늘 9% 상승하고 있고요. 이쪽 원전주 상승하고 있는데 뉴스 보셨죠? 어떤 게 있었냐면은 그 카자흐스탄 원전 수주전에서 미국과 일본이 탈락했습니다. 예. 그쪽이 특히 미국 쪽 강하거든요. 그러면은 한국 쪽 우리 좀 기대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원전 관련주가 아침부터 여기 쪽에 기계 업종에 속한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기계 업종 2% 상승하는 걸 보니까 이제 원전과도 원전 쪽 흐름이 좋은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신재생 쪽에서 뭐 CS 베어링이 원전이니까요. 신재생 쪽 CS 베어링이 5.9% 상승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태양광 쪽에서도 뭐 몇몇 종목군들 네, 함께 올라오고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대표님께서도 장 시작 전에 말씀하셨지만 테슬라가 한 5%대 상승했잖아요. 네. 근데 넷플릭스가 7%대 상승을 했거든요. 이 넷플릭스랑 테슬라가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 대비 좀 상승폭이 컸었는데 우려감도 있었고요. 그러면은 이들 종목이 뭐죠? 네, 하락폭이 컸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만 보더라도 우리 시장도 오늘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갖췄는데 분위기 만들었는데 넷플릭스랑 테슬라가 낙폭이 컸었는데 상대적으로 큰 상승 보였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서도 네, 상대적으로 오늘은 낙폭이 컸던 종목이 좀 더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하루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다시 한번 좀 봐주시죠. 대형주 그리고 섹터별로 좀 한번 흐름. 네. 그래서 좀 업종별로 조금 이제 잠깐 살펴봤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받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우선 삼성전자요. 1.3% 상승하고 있고요. 여기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부터 기아까지 흐름을 보시면요. 기아만 빼놓고는 전부 다 1%대 상승이고 LG화학 3%, 삼성 SDI 3%.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이 상당히 좋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먼저 코스닥도 잠깐 봐볼까요? 근데 코스닥은 시가총액 상위보다 조금 밑에 쪽, 7, 8, 9, 10 요쪽. 첨보, CJ ENM, 위메이드야 뭐 낙폭이 컸으니까요. 그리고 알테오젠, 아침부터 조금 셀트리온 헬스케어 말씀드리면서 바이오 좀 말씀드리려고 한다고 했는데, 알테오젠이 또 6% 상승하고 있네요. 그래서 바이오 쪽도 낙폭이 컸고 뭔가 없고 뭔가 진짜 매수조차도 없어서 거래량조차 많이 줄어든 상황인데 바이오 쪽에 조금 시가총액 큰 알테오젠이 그래도 6% 상승하고 있는 게 상대적으로 눈에 띈다라는 말씀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주성 엔지니어링 4% 상승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수급 관심주로 두 개를 소개해 드리려다가 한 종목만 갖고 나왔거든요. 코스모 신소재. 근데 두 번째로 소개해드리려다가 뺀 게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나중에 조금 더 소개해드릴 시간이 오늘 말고 나중에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IT 쪽에서 주성 엔지니어링 실적 수급과 관련돼서 좀 관심이 필요한 종목으로 개인적으로도 좋아하고 있는데 여기 갈색 이게 일봉이죠. 갈색 200일선 지키고 있는데 뭐 출렁출렁 하면은 200일선 깨지고 그 아래에 있는 검정색 240일선까지 하락할 수도 있겠지만 작년 11월부터 상승할 때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상승했고 기관과 외국인이 좀 매도를 이후에 3월 이후에 매도를 보였지만 상승할 때만큼 또 다 매도한 건 아니거든요. 실적도 좋고 그래서 주성 엔지니어링 IT 쪽에서는 4% 상승하고 있어서 눈에 띄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에너지 솔루션 오늘 코스닥도 보니까 배터리 쪽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뭐 LNF도 네네. 아까 보니까 계속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흐름이. 네. 그래서 여기 보니까요. 좀 키워서 잠깐 봐볼까요? 네. 여기 보니까 요쪽입니다. 네, 요쪽인데 뭐 원익 PNE, 뭐 이노메트리, PNT, DA 테크놀로지, 노바텍, 대고마그네틱, 뭐 신성ENG, 에코프로, 뭐 LNF 제가 잠시 후에 뭐 이제 방송 끝날 때쯤 말씀드리려는 기관 수급 관심주 코스모 신소재도 2%, 코스막 2%, 뭐 전고체 배터리, 뭐 덕산 테코피아도 2%. 그래서 요쪽이 상당히 흐름이 좋은데
또 이렇게 말씀드릴 때 또 중요한 거 말씀드려야죠. 최근에 그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한 7,300억 투자한다고 얘기가 나왔죠. 그 이제 7,300억 중에 모든 것을 다음 차세대 배터리인 그 4680 배터리 테슬라 Y 모델에 들어가려는 테슬라 이제 새로운 배터리인데 여기에 5,800억을 투자를 합니다. 근데 이것과 관련돼서도 그냥 제목만 보고 넘어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알아야 될 건 뭐냐면요. 이 차세대 이번에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5,800억 투자한 차세대 배터리 4680 배터리가 뭐냐면요. 전고체 배터리, 뭐 꿈의 배터리라고도 하잖아요. 계속 얘기는 나오지만 정말 양산하려면 진짜 2025년 이후에 그런 이제 좀 약간 멀게도 느껴지지만 전고체 배터리 이전에 나올 수 있는 가장 최신의 바로 그 전의 단계가 4680 배터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도 조금 최근에 움직였던 종목군들도 있었고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큰 기업에서 투자를 많이 하면 이쪽 관련된 종목군들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한 이렇게 의미 있는 그런 투자였다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에코프로비엠, 그다음에 LNF, 2차 전지 소재 쪽, 이쪽 흐름이 정말 오랫동안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우리 자동차주도 한번 좀 봐보죠. 네, 그래서 현대차, 기아. 네, 그래서 2차 전지 쪽은 거의 뭐 예를 들어서 종목이 한 40개가 있다면은 한 5개 안쪽만 하락하고 있고 거의 다 상승하고 있다라는 근데 거. 우리 이거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가족분들이 만약에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대장주, 그러니까 앞쪽에 그 주식들을 주도주 혹은 대장주를 공략할 것이냐 아니면 그게 많이 올랐으니까 들 오른 그냥 그 저 아래쪽 뭐라 그럴까 잡주가 아니라 그 뭐라 그래 그 좀 들 오른 소외 그 섹터 내에 좀 작은 주들 이런 쪽을 가는 게 나을 것이냐. 이건 다 사람마다 의견이 다른데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그래도 저 주도주, 대장주에 올라타는 게 낫겠죠? 네, 그렇습니다. 요 작은 종목은 또 변동성이 크기도 한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이틀 전에 양봉이 나오면서 주요 이평선을 지킬 때도 외국인 수급이 상당히 좋았고요. 그래서 오늘 상당히 강한데 계속 관심이 필요하고 작은 규모를 떠나서도 조금 이제 큰 종목으로도 이제 비중을 접근한다고 하면 나는 2차 전지 쪽에 내 작은 규모에서 한 10% 들어간다라고 하면 뭐 대형주도 조금 사시고 뭐 누구는 뭐 대형주 쪽 뭐 3, 누구는 중소형 쪽 7, 누구는 아니야 나는 대형주 쪽 7, 나는 요쪽 3 요렇게 좀 비중 조절만 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고요. 자동차 쪽 보면은 네, 현대차 그 방송에서 아까 그 용어를 몰라서 좀 기억이 안 나서 헷갈려 했더니 삼다수님이 후발주 후발주라고 정정해 네네. 주시네. 네, 그래서 맞습니다. 후발주. 여기 현대차 보면은 어제 장중에 그 화물연대 파업도 이제 타결됐기 때문에 그런 이제 기대감도 있었고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이제 해외 쪽 관련주도 흐름도 이제 좋았어서 장중 움직였는데 그래도 오늘은 조금 어제 움직였고 또 어제 윗꼬리를 달리면요 오늘 좀 반등하기가 어제 물린 사람들 올라오면은 쳐내고 미국 시장 상승했기 때문에 다른 종목 사야 되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못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현대차가 상대적으로는 어제 조금 뭐 강의 모습도 보이긴 했는데 좀 윗꼬리 달았기 때문에 좀 기술적으로 조금 더 눌리는 모습이지만 그래도 여기 5일선 어제 뭐 한 17만 7천원, 8천원은 좀 따라가기 부담스럽습니다라는 말씀드렸는데 5일선이 아직 하락하고 있어서 조금 그래도 확인할 게 더 필요하겠지만 5일선에 좀 안착하는 모습 조금 더 보수적으로 나는 좀 시장이 지금 뭐 코스닥은 벌써 나스닥 시장 상승한 것만큼 상승하고 있는데 조금 더 그래도 시장 올라도 뭐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뭐 모든 종목이 다 키 맞추는 건 아니니까 시장만 좀 안정 찾아도 오늘 못 올랐어도 내일 오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출 필요
까지도 좀 감안한다고 하면은 오늘 뭐 보유하신 종목이 상승 안 하더라도 만약에 현대차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은 또 사시려고 한다면은 5일선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데 하락해서 좀 이렇게 수평으로 돌아서거나 5일선이 하락을 멈추고 상승으로 돌아설 때 그럴 때 뭐 추가 매수나 조금 더 보신 분 신규 매수 그렇게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은 네, 그동안 좀 넷플릭스, 테슬라 낙폭이 컸던 그래서 오늘 낙폭이 컸던 종목군들이 상승폭이 큰 것 같습니다. 네. 아까 LG화학에 대해서 우리 가족분 가운데서도 채팅창에서 언급을 하셨는데 오늘 이제 호재가 하나 나온 것 같아요. 그 바이오 쪽에서. 그러면서 지금 이건 TLB구나. 네, 네, 그렇네요. LG화학. 네, 비만 치료제. 네, 비만 치료제. 바이오 쪽이 조금 이렇게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언급이 되는 것 같아요. 계속 언급이 되는 LG화학도 그렇고 최근에 공시 때문에 조금 개별주 지방 상승했었던 삼성제약도 있었고 그러면은 한번 바이오 쪽을 한번 지금 조금 봐볼까요? 네. 네. 지금 아직 우리 그 학회 일정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좀 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아까 알테오젠이 6% 상승하고 있었는데 지금 12% 상승하고 있습니다. 요러면은 네, 바이오주 투자 심리 좀 돌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바이오 관련된 이 자료는 제가 요거를 월요일부터 준비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소개를 해드립니다. 일단 먼저 요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요거 뭐가 있냐면요. 현지 시간이죠, 물론. 13일에서 16일. 여기 보시면은 13일에서 16일 바이오 USA. 이게 학회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현지 시간 이제 곧 끝나죠. 근데 이 바이오 학회가요, 6월 초에도 있었죠. 6월 초에는 또 뭐가 있었냐면은 아스코 2022가 6월 3일에서 7일까지 있었습니다. 미국 임상암 학회였고요. 관련된 종목도 뭐 그 종목들이 뭐 간단한 말씀 드린 건 아닌데 요 아스코나 지금 바이오 USA에 참가하는 기업들도 제가 잠깐 후에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요런 일정이 있는데 그러면은 이런 일정으로 올라가는 거냐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또 이제 살펴볼 거는 뭐냐면요. 요런 일정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제 보시면요. 요게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 요게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바이오 USA입니다. 6월 13일에서 16일 여기 적혀 있죠. 준 13, 16. 여기 있었고 그러면은 뭐냐? 바이오가 1월 달에도 큰 일정이 있잖아요. 근데 하반기에 일정이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중가운데 있는 건 뭐냐면요. 이번에 이제 파리에서 열려요. 파리 프랑스에서. ESMO가 뭐냐면요. 유럽 최대 암학회입니다. 언제 열리죠? 여기 적혀 있죠. 세프템버 9월 9일에서 9월 13일 날 열립니다. 그러니까 6월 달에 이번에 그 아스코 6월 초에 아스코에서 학회에서 그런 데이터들이 정말 기가 막히다. 우리 국내 기업들 그런 거는 좀 없었어요. 그런데 조금 더 나은 데이터를 언제 발표할 수 있냐면은 이때 ESMO 컨그레스에서 발표할지도 모르거든요. 종목별로. 그러면은 그래? 그러면서 조금 더 투자심이 살아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일정은 바이오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또 오늘 바이오 종목권의 흐름 좋잖아요. 그러면은 달력에 체크해놓고 그래 9월 13일에서 9월 9일에서 9월 13일이 있고 또 이거 SITC가 뭐냐면은 여기 노벰버 8일에서 12일 11월 8일에서 11월 12일 이거는 또 뭐냐면요. 요게 여기 면역 항암 학회입니다. 여기 면역이죠. 그래서 면역 항암 학회. 그러니까 이제 암 관련된서 이제 많은 거죠. 근데 바이오 기업들 암과 관련돼서 지금 임상도 그렇고 많은 기업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9월 달과 11월 달 일정을 기억해 두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 이쪽 종목군들 봐야 되겠죠? 바이오 쪽 제가 이제 봐볼게요. 학회 쪽 제가 이거 관심 5에서 여기 봐볼게요. 여기 있죠? 여기 미국 임상학회 아스코 참가했었던 기업들 뭐 HLB, 제넥신, 네오이뮨텍, 유한양행, 뭐 에이비온, 엔지캠 생명과학, NK맥스, 지니너스는 조금 올라오더라고요. 최근 흐름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그리고 크리스탈 지노믹스, 메드팩토 등이 있었고
오늘 이제 마지막 날인데 바이오 USA에 참가하는 기업들 뭐가 있냐면요. 네, 셀트리온에 참가합니다.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많고요. 그리고 뭐 큐라클 같은 종목, 그리고 유바이로직스 오늘 4% 상승하고 있고 정말 많죠. 한 10개 이상의 기업들이 상승하고 있는데 물론 뉴스에도 있지만 뭐 모르시는 분들은 뭐 체크하시면 좋겠고 해서 이런 기업들이 또 9월달, 11월달 가서 좋은 데이터를 발표할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계속해서 흐름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 가족분들 가운데서 이제 바이오주 들고 있어서 이제 고민이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허클베리님, SK바사. 오늘 만약에 상승한다면 손절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예. 전체 전체 흐름을 좀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지난주까지 장 초반인가? 지난주까지는 흐름이 좋다가 지난주까지 좋았던 것 같아. 그리고 이번 주 들어서 SK 바이오사이언스도 그냥 하락 쪽으로 돌아선 것 같아서. 네, SK 바이오사이언스 참 이게 회사가요. 또 바이오주들은 정말 변동성 크고요. 이게 모멘텀 뭔가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사업 현황을 보시면은 좀 뉴스만 좀 뭐 한 1년치 보통 종목 연구할 때 한 1년치, 2년치는 뉴스를 찾아봐야 되거든요. 보면은 모멘텀들을 다 갖고 있긴 있어요. 근데 이 모멘텀이 지금 부각받냐 아니면은 부각받을 시기가 분명히 오거든요. 근데 참 이게 아무리 이제 가치적으로는 참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모멘텀이 있어도 모멘텀이 없으면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하락을 하다 보면은 사실상 지금 추세적 하락이 나오고 있고 제가 그때 기술적 분석으로도 이렇게 좀 60에선 돌파 못하면 좀 힘들다. 그만큼 투자 심리가 안 좋은 거다. 이런 것도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바닥이 사실상 어딘지는 정확히 누구든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예를 들어서 한 반토막 났으면 그래도 이게 시가총액이 그래도 뭐 1,000억 미만, 2,000억 미만의 정말 작은 종목이라서 계속 실적이 적자가 돼갖고 나중에 정말 어떻게 관리 종목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가 아니고 시가총액이 지금 8조 원인 회사거든요. 그래서 어느 선에서 물린지 모르겠지만요. 바이오 일정도 있고 지금 바이오에 지금 많이 소외됐지만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시장에서 나오는 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설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바이오 업종 섹터가 내년까지 봤을 때 아직 멀었어요. 내년까지 보면 올해가 바닥 아니야? 정말 힘든 이런 얘기도 조금 일부는 있거든요. 그러면은 에스커바이오사이언스 뭐 50% 손실 중이실지 60%일지 모르겠지만 바닥이 어딜지도 모르겠지만 힘들지만 그래도 조금 좀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파이팅이시고요. 네, 우리 이상엽 이사님이 이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섹터가 바이오 쪽이시라. 네. 바이오에 대한 오히려 이제 좀 인사이트가 좀 있으실 걸로 기대가 되는데 지금 그러면 SK 바이오사이언스 그냥 기본 본질적인 가치로만 봤을 때에도 지금은 과매도권이라고 보세요? 아니면은 자기 적정 가치, 지금까지 고평가되고 있다가 자기 가치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세요? 바이오에서 참 가치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은 참 이게 어려운 얘기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실적이 뒷받침돼야 어제 대표님도 이제 결국엔 실적을 찾아간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 SK 바이오사이언스 실적 보면 이게 적자 회사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워낙 여기 작년에 실적이 좋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올해부터도 작년에 너무 성장했던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여기 1분기 실적을 보더라도 작년에는 537억 영업이익이 나왔지만 올해 1분기 실적 보면은 영업이익도 반토막, 좀 매출도 좀 줄었죠. 그래서 좀 작년 폭이 너무 컸다. 그래서 좀 선반영돼서 좀 미리 좀 하반기에 움직였었고 그래서 실적도 좀 뒷받침될 필요가 있진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망치를 보면은 5,600억인데 작년보다는 올해 좀 더 나와줄 필요가 있긴 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투자 심리가 하반기에 좀 개선되면은 그래 큰 종목이지만 무거울 수는 있지만 함께 조금 덩달아 살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고 좀 희망을 갖고 보유하시는 게 어떨까. 그런 전략을 이제 말씀드린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13만 8천 원. 물 타셔서 13만 8천 원. 네. 한 30% 가까이 그래도 뭐 한 50% 손실 나신 거. 네, 그래도 생각보다는 50% 이상 손실 나기가 참 쉬운데 그래도 생각보다는
괜찮은 것 같고. 물을 많이 탄 근데 이제 그만 타시고요. 아 진짜 이게 끝도 없어서 뭐 누가 이제 지하 1층, 물타기는 3층 좀 금지하자. 네, 물타기는 참 그런 얘기도 있죠. 고수는 방심하지 않고 또 고수는 물타기를 하지 않는다는 뭐 프로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참 이게 물타면은 심리적으로 점점 더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도 좀 물타기는 조금 유의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나 참고 견디자. 네. 네. 바이오팜은 어때요? SK 바이오팜. 아, 이쪽도 참 바로 제가 한숨이 나오는데. 근데 사실 지금 뭐 바이오주들 보면은 다 한숨 나오죠. 다 고점 대비 다 50% 아니 50%가 뭐야? 더 전부 한 7, 80%씩 빠져 있는 상황이라. 네, 맞습니다. 70%, 80%. 대형주가 고점 대비 반토막이 기본이기 때문에 나머지 기업들은 7, 80%. 그래서 근데 지금 이야기하는 도중에 이거 하나 좀 먼저 해드릴게요. 네네. 신한금투에서 SK 바이오사이언스 리오프닝 본격화로 코로나19 백신 기대 낮아져. 여기가 아마 그때 러시아 백신 위탁 생산하고 그랬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네. 오늘 나온 뉴스. 노바백스. 네, 그쪽 관련돼서 뉴스 좀 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그러니까 작년에 매출이 좋았다는 거는 그만큼 또 백신 매출이 좋았기 때문에 좋았던 건데 이것이 기대가 낮아진다는 건 올해 매출이 안 좋아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전망치는 좀 약간 증권사들은 좀 많이 높여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들고 갈 만한 주식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여기서 팔기에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참 이게 이게 그걸 그러니까 알고 보유하는 거라. 그래, 조금 작년에 실적이 너무 컸지.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을 알고 보유하는 거랑 그냥 힘드니까 나 그냥 뭐 계속 가져가야지 이렇게 보유하는 거랑은 일단 마음가짐이 틀리거든요. 알고 보유해야 그래, 오늘도 힘내자 이럴 수 있지. 그래, 희망 갖자. 전혀 모르면서 그냥 무작정 가져가는 거랑은 그게 나중에 예를 들어서 정말 눈물 머금고 반등 나올 수 있잖아요. 그때 조금 매도할 수는 있죠. 그래도 그런 걸 알고 조금 올라올 때 반등할 때 매도하는 거랑 그냥 모르면서 매도하는 거랑 또 천지 차이죠. 네네. 자, 바이오팜 얘기해 주시죠. 네, SK 바이오팜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게 보시면요, 이게 상장 시에 좀 전부 신저점 기록하고 있네요. 네, 그러니까 특히 여기 상장 시의 기대감이 어마어마했었죠. 그래서 진짜 중장기로 길게 보시는 분들은 이게 결국에는 SK 그룹에 있어서 좀 삼성 바이오로직스처럼 결국에는 3, 4년 후에 움직일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기대감도 있으셨던 분들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얘도 모멘텀이 없는 건 아닌데요. 참 이것도 기술적으로도 어디가 바닥인지 모르고 제 지인도 이거 상장 돈 많으신 분 갖고 계신데 지금 방송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가져가셔야죠. 네, 시가총액 얘도 작지 않은 종목이고 고점 대비해서 얼마 하락했다 이것보다는요 좀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그 다음에 좀 모멘텀이 살아나기를 바라야 되겠고 역시나 좀 비슷한 관점에서 그냥 업종 섹터 그런 관점에서밖에 좀 설명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바이오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중소형주는 아니니까, 그런 대형주들 중심의 바이오주는 일단 또 고점 대비 많이 빠진 상황이고, 그냥 지금 시점에서는 일단은 그 바이오의 어떤 섹터 붐이 올 때까지 기다리자. 네, 근데 하반기에 좀 일정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조금 한번 전혀 포기하진 말자. 네. 그리고 제가 지금 참 이게 아이러니컬한 게 뭐냐면요. 아이러니컬하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어쩔 수 없는 팩트가 뭐냐면요. 지금 신용일자를 지금 보시면요. 이게 코스피입니다. 제가 요건 코스피인데, 신용이요. 요건 이틀 전에. 그럼 요게 언제, 코스피에서 2,359억이 언제 출회가 된 거냐면요. 6월 13일 날 출회가 된 겁니다. 이틀 전이기 때문에. 이때 코스피가 어떻게 됐어요? 3.5% 하락했어요. 제가 방송 첫날, 그날 시장 너무 힘들었을 때 2,300억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은 봐보세요. 어제도 힘들었죠. 그러면 수요일 날의 신용잔고 현황은요, 금요일이나 월요일 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예상하기에는요, 월요일 날 2,300억 나왔어요. 근데 봐볼게요. 코스닥도 2,300억이 나왔습니다. 월요일 날. 그러면은 어제 신용잔고 얼마나 출회됐을지 정말 눈물 머금고 막 증권사에서 아침 8시 20분부터 전화하고 돈 안 주시면 오늘 물량 나갑니다.
그런 물량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은 어제까지 해서도 신용잔고 물량이 분명 나왔을 거예요. 한번 며칠에 봐볼게요. 수요일 날, 그러니까 그렇죠. 수요일 날 얼마 나왔을지. 이틀 후에 알 수 있나 보죠. 네네. 제가 봤을 때 2천억은 나왔을 것 같아요, 또. 그러면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그랬죠. 아이러니컬하지만 이건 팩트인데, 예, 신용잔고가 이렇게 좀 나와줘야만 좀 수급에서 좀 가볍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다음에 또 시장은 반등하더라고요, 대표님. 네, 참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월요일과 화요일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바닥은 예, 좀 두 손 두 발 들어야 진짜 여기서 좀 그럴 때 나오는 게 아닌가. 물론 댓글에서도 좀 본 것 같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아까 그 민재기 팀장하고 방송할 때도 이야기했던 것이 바닥이 찐바닥을 확인하는 거는 그래도 대량의 어떤 그 신용잔고, 그러니까 반대 매매가 한 3번 정도 나와야 진짜 찐바닥을 얘기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하여튼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신용 반대 매매가 많이 나왔다라는 거. 근데 그거만 일단 체크해보고, 네, 그리고 뭐 하여튼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시장은 뭐 아침부터 장 시작하자마자 한 10분, 15분 만에 그냥 코스닥 한 2% 올라왔고요. 그러면은 지금 뭐 대부분의 업종이 다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네. 네, 근데 지금 일단 수급 면에서 네네. 개인이 매도세로 바뀌었고 외인이 현물 그리고 선물을 지금 많이 사고 있네요. 물론 이거 오후 1시 넘으면 또 어떻게 확 바뀔지 모르는데 후반에. 네네. 그래서 지금 뭐 또 FMC가 끝났고 또 이제 금요일인데 장중 선물 확인하는 거 이제 필요한 것 같아요. 시장 또 이렇게 안정 찾아가는 거 좋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외국인이 맞습니다. 네, 개인은 양시장에서 각각 360억, 92억 매도하고 있고 뭐 기관은 코스피 매도, 코스닥 매도, 매수. 이제 외국인은 현선물 모두 매수하고 있다. 요런 상황인데 요거 시장 투자 일자를 보면 요게 코스피예요. 코스피 보면 어떻죠? 참 이게 여기 봐보세요. 6월 2일 그러니까 6월 달 들어서면서부터 외국인은 909억, 88억 어제까지 그냥 줄기차게 매도했습니다. 예, 줄기차게 매도하다가 오늘 한 300억 매수하는데 좀 이게 간의 기별이 안 가네요. 그래서 앞으로 봐야죠.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전장에 1,000억 원 이상 매수 누적으로 오늘 매수를 해준다고 하면 물론 뭐 오후 가서 뭐 그다음부터 뭐 100억, 200억밖에 안 매수할 수도 있겠고 또 1,000억 매수한 것도 매도할 수도 있겠지만 오전 중에 100억 정도 매수를 좀 채워준다면 아침에 지금 상승하고 있는 이 시장 지수와 또 여러 종목군들은 외국인이 점점 매수를 늘려가네. 그래. 나스닥 선물도 좋네. 그래. 오늘은 조금 한번 매매 오전보다는 오후 덜 밀린다면은 조금 이제 자신감도 붙을 거고 장 초반에 말씀드렸던 지수도 지수지만 이 업종별 순환매가 그러니까 오늘 내게 덜 오른다고 해서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지 말고 힘 없지 마시고 오히려 내가 보유하고 있는 거 덜 오른 거 내일 상승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만 좀 업종 순환매가 나와주는 게 지수가 사실 여기서 2,700 바로 하기 어렵거든요. 2,600만 오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추세적 하락이네 팔자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2,700 가기 어렵던 걸 안다면은 그래 지수는 됐어 2,450선만 지켜준다면 종목만 좀 빨리빨리 그러면 거기서 이제 트레이딩 기회가 오거든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싶고 오전까지 외국인이 1,000억 원 이상 매수하는지 그게 또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아까 그 황 팀장도 얘기했듯이 오늘 중요한 것은 그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 강도 이것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한번 일단은 스타트는 좋은 것 같은데 또 어떻게 확 바뀔지 모르니까 계속 장중 흐름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휠라홀딩스 스머프님 좀 질문을 하셨는데 휠라홀딩스 한번 좀 보고 그 다음에 준비하신 종목 한번 이야기 듣고 하죠. 네, 알겠습니다. 네, 요거 나스닥, 휠라홀딩스 봐보겠습니다. 나스닥이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곳을 터치했기 때문에 이제 반등이 나왔는데 그거 이제 잠깐 살펴봤고요. 휠라홀딩스, 휠라홀딩스요. 제가 그 작년 하반기 때
예, 탐방을 갔었습니다. 이 필라홀딩스가 시가총이 굉장히 큰 기업이거든요. 근데 큰 기업들은 그 해당 섹터의 애널리스트랑 동반해서 가지 않으면 회사에서 안 만나줍니다. 네, 일반 뭐 법인이나 그래 자문사랑 이렇게 가더라도 근데 만나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만났는데 그때 당시에 어떤 게 좀 포인트였냐면 뭐 그걸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랬습니다. 외국인이 꾸준히 좀 매수를 했었고, 그쵸? 파랑색이. 그래서 이때까지,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에는 외국인의 수급이 좋았죠. 근데 외국인이 하면서 작년 특히 요때, 제가 탐방 갔던 게 재작년이었었네. 네, 재작년이었고, 네, 제가 너무 이제 길게 노니까 좀 헷갈렸는데, 수급이 여기 보시면 작년 10월부터 좀 수급이 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좀 수급이 꼬였던 거죠. 그리고 지금 중국 쪽에 이제 좀 리스크랑 또 결국에는 어제 이제 대표님께서 LG전자도 이제 문의를 이렇게 여쭤봐 주셨는데 이게 소비 둔화가 결국에는 좀 이제 이쪽과도 연관이 되는 거죠. 아까 LG전자는 뭐 조금 올라요. 근데 뭐 가전 쪽에서의 소비 쪽 살펴봐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휠라홀딩스도 네. 예, 소비. 그리고 이쪽 이제 골프도 기대감이 컸었는데 아시겠지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주도 방송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주식은 기대감으로 상승하고 좋은 게 나오면 그게 재료 노출로 하락하고 또 우려감으로 두려움으로 하락하지만 뭔가 좀 우리가 안 좋은 거를 예상했었으면 그게 안 좋은 게 나오면 또 반등 나오고 FOMC도 그렇잖아요. 두려움 상당히 많았죠. 근데 FOMC 딱 나오니까 오히려 상승하듯이 그러니까 지금 필드홀딩스도 지금 많은 게 좀 꼬여 있어요. 수급도 꼬여 있고요. 뭐 지금 소비도 꼬여 있고요. 지금 그러니까 우려감이 꼬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적을 안 살펴볼 수가 없죠. 시가총액 2조 원에 해당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기 실적을 보시면요. 작년에 4,900억 찍었고 올해 이제 전망은 좋은데 1분기에 매출은 늘었지만요. 순이익 줄었고 영업이익도 줄었습니다. 예. 그리고 살펴보면은 영업이익률도 작년 1분기에 18%, 지금 15.7%. 그래서 시가총액 큰 종목군들은 실적이 되면요 움직여요. 그리고 실적이 정확히 얼마 나올지 모르지만 개인들이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전화해봐도 정확히 안 알려주는데 그러면은 실적이 좀 좋아질 거라고 예상이 되면 뭔가 수급에서 뭔가 바뀝니다. 팔았던 외국인이 매수로 돌리거나 매도가 멈추거나 기관의 매수가 들어온다거나 그런 거는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시그널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수급에서의 뭔가 좀 변화가 있어야 조금 희망을 조금 가질 수 있겠고 지금은 네, 참 기술적으로는 여기 보시면 그건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추세적으로 흐름이 안 좋으면요. 60일선 돌파도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금 파란색 60일선이 31,700원 정도 되는데 32,000원을 좀 강하게 돌파하고 안착을 하면 기술적으로는 좀 하방 경직성은 나올 수 있겠고 수급적으로도 좀 개선이 필요하다. 실적도 확인이 필요하겠고요. 네. 그래서 잠깐 참 좋은 말씀 못 드리는 거 참 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그러면 그 2분기 실적.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의복, 이게 참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저 주가가 상승했을 때는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 그래서 일단 수요가 몰리면서 우리가 이제 바깥에 자꾸 나가게 되면 옷을 갈아입고 다시 운동화도 사고 네. 뭐 여러 가지 이러한 기대감들로 해서 올라왔으나 결국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소비 욕구 감소 이런 것에 의해서 다시 매출이 안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네 전망한 것도 더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거기 진짜 그 실적이 나올까? 네, 그런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자, 준비하신 종목 한번 볼까요? 네, 준비한 종목은 오늘 2차 전지 쪽 상당히 흐름이 좋은데 어제 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네, 코스모 신소재 아까 뭐 뽑아서 잠시 후에 말씀드린다고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아까 2% 상승하고 있었는데, 코스모 신소재 보겠습니다. 이상엽 이사가, 이건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준비한 게 또 있는데, 하여튼 제가 아는 거, 네,
뭐 다 알려드릴 생각으로 자료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가져주시고 코스모 신소재는요. 연기금이 어제까지 13일째 매수하고 있고요. 짧게 말씀드리고 차트도 봐야 되니까요. 그리고 좀 잠시 후에 보겠지만 이게 기관이요. 4월부터 1,000억 원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수급이 너무 좋다는 거,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요. 요거 좀 빨리 말씀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럼 누군가는 또 사줬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 좀 아쉬움이 좀 있는데, 근데 뭐 급할 필요 없습니다. 워낙 회사가 좋아서. 두 번째는 뭐냐면요. 전기차 양극재 수직 계열화가 코스모 그룹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거 관련돼서도 뉴스도 있어요. 관심 있으신 분은 또 읽어보시면 좋겠고, 제가 이제 캡처해 갖고 왔는데, 코스모 신소재가 이제 양극재를 생산합니다. 후발주자예요. 근데 이게 큰 것 같아요. 양극재 수직 계열화가 크다. 그럼 어디랑 또 시너지가 날 수 있냐면은 코스모 화학이 포스코 케미칼에 코발트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 코스모 화학과 코스모 신소재가 시너지가 날 수 있다는 거. 1분기 실적 잠시 후 살펴볼 텐데 1분기 실적도 상당히 유의미하다라는 거고. 또 전고체 배터리에 사용되는 리튬 망간 니켈 산화물 양극재 이르면요. 올해 개발 완료해서 내년부터 양산에 나설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차트를 한번 봐볼게요. 차트를 봐보면은 코스모 신소재 거래량 아래를 봐볼게요. 진짜 그렇네. 뭐가 그렇네. 거래량 아래 보시면 빨강색. 이게 봐보세요. 기관이 4월부터 사니까 이렇게 급등했거든요. 물론 외국인도 샀었지만 외국인은 매도하고 있어요. 근데 기관은 봐보세요. 연기금이 어제까지 13일째 매수하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은 제가 누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투자자 일자, 그래. 순매수 누적으로, 금액으로 이걸 눈으로 확인시켜 드려야 되겠죠. 4월 1일부터 진짜 그렇네요. 그쵸? 누적으로 어제까지 4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기관이 1,050억을 매수하고 있고 그중에서 가장 크게 매수하는 쪽은 어디냐? 연기금이 1,000억 원 매수했는데 연기금이 반 샀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죠. 물론 이때 4월 달에 상승할 때도 미래에셋에서 목표가 아마 7만 얼마 때렸습니다. 그만큼 했으니까 뭐 기대감이 컸었겠죠. 그런데 눌렸지만 그래도 기관이 꾸준히 사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마지막으로 실적 한번 봐볼게요. 실적이 여기 봐보세요. 작년에 영업이익 200억 넘었거든요. 최근 5년 내에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1분기의 실적이 어때요? 매출 900억, 790억에서 900억 나왔고 영업이익이 작년 1분기에 58억에서 83억 나왔습니다. 영업이익률도 보면은 7.3에서 9.1로 올랐고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1분기에 매출에 900억에서 양극재로 한 500억 찍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적까지 좋아? 그러면은 미래에셋에서 목표가 7만 원 부른 거 7만 얼마거든요. 그게 진짜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4월부터 3개월 4, 5, 6 3개월 동안 1,000억 샀는데 연기금이 반 갖고 있네. 그러면은 그래서 관심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관심이 없으셨다면 관심을 그래 한번 가져보자 라는 것도 좋아요. 정말 뭐 많은 종목이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 그래 큰 흐름에서는 결국에는 시장보다는 종목이다. 제가 뭐 2, 3일 전에 소개해드릴 때도 원익 QNC, BH 소개해드릴 때도 시장 등락과 상관없이 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좋은 종목군들은 시장이 상승할 때 더 상승하고 조정 나올 때 덜 하락하고 쉬더라도 그래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승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시장에서 조금 이제 많은 분들이 함께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은 뭐 대중들이 좋아해서 싫어하기보다는 모멘텀이 있는 것들은 그래도 나도 좀 관심을 갖자.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겠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스위트 에이프릴님. 맥스트 비중이 큰데 좀 봐주실 수 있겠습니까? 맥스트. 요쪽 너무 힘들죠. 네. 메타버스인데. 네. 메타버스 NFT 관련주들은 뭐 지금 상당히 안 좋죠. 그리고 기억하시나요? 제가 지금 일정은 좀 지웠지만 여러분들 시장이 좋으면요 코엑스홀 그 C홀 3층에서 지금 메타버스 일정이 이번 주에 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숫자 1번. 네. 메타버스 관련돼서도 지금 관련된 종목군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그쪽을 어디다 모아놨냐면은 관심 5번 쪽. 메타버스 이쪽 보시면은 여기에요.
뭐 자이언트 스텝도 오늘 6% 상승하고 있고 선익 시스템 4.9%, 덱스터 5%, MP 5% 이쪽 상승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조금 시장 15% 상승하고 있네. 네. 그래서 지금 현재가도 보면은 지금 VI 들어갔어요. 요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메타버스 이번 주에 일정이 있긴 있어요. 또 일정 끝나면은 기자분들이 가서 끝나고 탐방도 그렇지만 뭐 기업 코퍼레이션 대회 가면 노트북 갖고서 기자들 막 작성하고 바로 막 누구보다 더 빨리 기사 내려고 하거든요. 그럼 메타버스도 이번 주에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뉴스가 또 나오고 그래? 그동안 낙폭이 너무 컸지. 바이오도 올라가? 그럼 메타버스 너무 많이 쉬었잖아. 그래. 그럼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딱딱딱 그래. 낙폭이 컸던 종목이니까 한번 관심 가져봐. 근데 예를 들어서 메타버스 쪽에 어떤 종목이 기관이 들어와? 뭐 수급이 좀 좋아져? 그러면은 대장주가 오늘은 맥스트예요. 근데 저는 좀 이렇게 볼만한 것만 보고 있고 그래서 보유하시고요. 지금 뭐 비중이나 그런 건 모르겠어요. 가격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건 중요합니다. 최근에 상승했을 때 여기 하늘색 여기 에메랄드색이 121선이거든요. 근데 61선이 언제부터 하락했냐면은 올해 1월 말부터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아요. 추세가 하락하고 있는 종목은 하락하고 있는 61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61선이 현재 얼마냐면은 21,400원. 그래서 21,500원 강하게 돌파하면 좋겠고 넥스트를 갖고 있으니까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도 함께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함께 보시면 좋겠다라는 거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네, 화이팅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급등하고 있지만 반등했을 때 매도보다는 그래도 계속 들고 가자. 이 네. 의견이신 건가요? 네, 가져갔으면 좋겠고 대신에 지금 워낙 등락이 크기 때문에 또 추세가 지금 주요 이평선들이 하락의 길을 가고 있어서 올라오면 또 떨어지고 이런 좀 지지부진한 상승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그런 지그재그 상승파는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상승이 나오더라도 그런 거는 좀 감안하셔야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